기상천외한 흥분의 신호다. 마약 중독자들은 그까지 기상천외한 것의 신호를 받아서 흥분한다. 가령 과거에 중독자에 지금 완치된 사람은 만화영화를 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했다. 약을 할 시절에 만화 캐릭터가 인쇄된 포장지에 쌓여진 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엇이 갈증의 부시가 되었는지 본인 조사가 하지 못하는 중독자들이 있다. 헤로인 중독자라는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미친 듯이 약이 당기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 수수께끼 때문에 지금까지의 갱생들에게 모두 숲으로 돌아갈 판이었다. 하루는 그가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상담사가 동행했다. 직접 지켜보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사는 그에게 또 그런 마음이 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통로부터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자가 발을 멈추더니 외쳤다. 지금이요. 두 사람이 멈춰선 것은 드라마리는 세탁세제 코너였다. 눈앞의 손만에 표백제. 한창 약에 빠져있던 시절에는 그 에이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사관으로 표백제에 담가서 소독하고 했던 것이다. 흥분의 신호. 표백제. 뇌에 더 빠르게 도착할수록 더 강하게 중독된다. 약이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한마디로 도파민, 욕망, 회로를 깨우는 술이, 헤로인, 코카인 등등등등도 그렇다. 약물도 더 빠르게 도달할수록 도파민 분비를 촉구하는 어떤 약물이 있다고 치자 약이 뇌에 빨리 도착할수록 약을 한 사람이 더 강하게 취할 것이다. 자, 가파르게 증가한다. 보드카. 천천히 증가한다. 와인 음료기. 충분히 정도는 달려도 술이 취한 정도와 같다. 자, 이렇게 코로 마시는 가루 코카인은 크랙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크랙의 도파민 경로 자극 효과가 가루 코카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것이다. 다른 코카인들은 담배처럼 피울 수가 없다. 열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랙은 불을 붙여서 연기로 빨아마실 수 있다. 그러면 코카인 성분이 코가 아닌 폐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간다. 이 유입 경로가 전기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가루 코카인은 흡입 과정에서 코 점막에 들어본다. 콧구멍 안쪽에서 늘 붉고 축축한 그 부분 말이다. 그 코 점막이 붉은 것은 혈관이 있어서다. 코카인은 이 혈관을 따고 전신의 혈류로 들어가는데 수정 효율이 그리 높지 않다. 코카인 입자가 붙어 있을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코 점막 표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까닭에 상등량의 코카인 입자는 핏물에 발 한 번 담가보지 못하고 낙오가 된다. 물론 낮은 혈에도 코를 통한 코카인 흡입은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하다. 그런데 폐를 통한 코카인 흡입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크랙 흡입의 입자 수동 효율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이다. 크랙. 인간이 도구와 발명의 초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오늘날 같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 신피질 덕분인데 당장과 생리적인 효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언어, 수학, 과학을 창조한 것도 신피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두 고도로 이성적인 활동들이다. 오직 현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드러나는 일은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면 냉철하고 개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파멸하거나 진화하거나 중독되거나 성취하거나 욕망회로의 폭주를 막는 통제회로. 욕망이라는 감정만으로도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다. 무언가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써야 한다. 무작정 잃어버렸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말은 단순히 실패에서 그치지 않는다. 과식으로 인한 더부룩함과 불쾌감은 애교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졌다면 목숨보다도 더한 것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도파민 욕망이라는 무언가를 한없이 원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 원시적인 욕구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지만 않는다. 우리가 욕망회로와 대립해서 더 욕심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또 다른 도파민 회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견제 회로 덕분에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을 잘 수 있다. 계획에 따라서 또 해나갈 수가 있다. 이기는 게 좋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는 것이 끔찍하다. 내게 패배는 죽음과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도파민 사이클 선수였군요. 선수는 그렇게 표현했네요.
TV를 켜는 것도 끄는 것도 모두 도파민이다. 욕망과 의욕가 헷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통은 좋아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 맞는 말이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면,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지만 모든 증거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종종 좋아하지 않는 것을 탐한다. 인간은 술, 마약, 도박, 강박, 적인 행동과 같은 욕망에 굴복하고 욕망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둔다. 도파민 욕망 회로는 위력적이다. 도파민 욕망 회로가 발동하면 인간은 놀라운 집중력과 의욕을 발휘하며 스릴에 전율한다. 도파민과 맞붙어 도파민 욕망 회로를 억누른다는 면에서 또 다른 도파민 회로는 도파민 통제 회로라고 부르기로 하자. 앞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도파민과 현재지향적인 화학물질들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사례를 여러 살펴봤다. 한 남자가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저녁 외식 장소를 고민한다고 해보자. 이때 그는 샌드위치가 무슨 맛이고 어떤 냄새가 나며 식감이 어떤지 하나도 모를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도파민이 현재지향적인 화학물질을 이긴 예다. 인간의 뇌는 왜 굳이 짝을 맞춰가면서 화학물질과 혈들의 역할을 잘게 나눠놨을까? 한 혈어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줄 아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대립하는 기능이 따로 존재해야 관리가 더 수월한 까닭이다. 자동차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뇌도 서로를 반대하는 것을 제1의 설명으로 하는 회로가 각각 존재해야 한다. 도파민 통제 회로 역시 전두엽에 위치한다. 정확히는 가장 최근에 진화했다는 의미로 신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부위이기도 하다. 신피질. 스크린에서 떠날 줄 모르는 것, 컴퓨터 앞을 떠날 줄 모르는 것, 설상가상으로 비디오 게임은 온갖 보상의 보험을 창조다. 비디오 게임, 플레이는 코인을 모으고 보험으로 켜고 마법의 유니콘을 포획해서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 플레이어의 예측이 적중하는 일은 없다. 다음 보상으로 뭐가 나올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온라인 게임의 플레이에 관한 정보를 쉬지 않고 수집한다. 얼마나 오래 플레이하나, 어떤 타이밍에 게임이 나가는가, 어떤 이벤트가 저들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가, 어떤 시일을 앞에서도 포기하는가. 게임 이론가 채트 필드는 성공한 온라인 게임들이 전 세계 플레이어들로부터 모아서 축적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한다. 게임 개발자들은 어떤 요소가 도파민 회로를 깨우고 잠재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정작 그들은 그런 아이템을 도파민 스위치가 아닌 게임의 재미 요소로만 여길 뿐이지만 그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보석격의 적정 비율이 25%라는 계산을 내놓았다. 채필드 설명에 따르면 이런 보상이야말로 당첨 확률을 1000분의 1 정도로 낮게 설정해야 한단다. 여담인데 고작 보석 7개를 모았다고 레벨업을 시켜주는 게임은 없다. 데이터베이스의 근거는 플레이어를 최대한 게임에 오래 붙잡아 두기에 효과적인 레벨업 기준 보석 수량은 15개라고 한다. 비디오 게임만의 인기 비결은 또 있다. 특이하게도 비디오 게임이 환상 체험과 함께 현실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은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 사람들을 사귀며 느끼는 즐거움은 현실의 경험이다. 한편 게임 속 동료들과 함께 공통의 목표를 반석하여 벌이는 여러가지 활동은 도파민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활동 자체가 더 큰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적의 진영을 점령하는 단순 무식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강박적인 불안의 실정이 약물 중독 먹고 심각하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불안의 연습에 빠진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들처럼 불안의 실정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몇 시간씩 보는 수준이 이른다. 불안의 중독자는 이 은밀한 취미에 매진하느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포기한다. 진짜 연인과의 존재는 만족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뜸해진다. 약한 간의 연애의 포기자도 나온다. 이들은 밖에서 연애 상대를 찾아서 헤맬 시간에 불안을 보는 게 낫다고 말한다.
하면서 그 여자는 그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지도 않고 어떤 부탁도 없으니까. 한 실험에서 섹스 중독자들에게 동일한 19금 사진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더니 사진의 성욕 유발 효과가 처음보다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증거로 뇌영상검사로 측정한 도파민 회로의 활성도도 사진 감상이 반복될수록 하향 곡선을 그렸다. 중독자가 아닌 건강한 남성 역시 또한 포르노 비디오를 반복 시청하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디오를 새 것으로 바꾸면 도파민 시스템은 되살아났다. 도파민이 급상승한 뒤에 또 급강 하강했다가 이런 것이 계속 중독자는 끊임없이 신선한 콘텐츠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뒤지는 취미가 강박적인 행위로 변질되는 것은 어쩌면 이 때문이다. 도파민 회로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가 않다. 특히 그 요구가 섹스처럼 진화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땐 더더욱. 마지막 공통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 바로 약물 중독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섹스 중독자들에게도 욕망과 애호는 분명 별개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렇게 발표했다. 포르노를 시청하는 동안에 sek스 중독자들의 성욕은 더 커졌지만 그들이 그만큼 비디오에 높은 평점을 주지는 않았다. 평점을 주지 않았지만은 자꾸 보면은 그런 감정이 커진다 이 말이네. 포르노에 더 쉽게 중독되는 사람은 28세 청년인 노아가 혼자서는 포르노를 끊을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천주교 집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지만은 전화서 모렴으로 인터넷을 접속했던 탓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도 체감상 100만 년쯤 걸리기 때문이다. 그 어떤 면에서 그는 운이 좋았다. 기술을 한 게 때문에. 성적 흥분감에 대한 노아의 내성도 커졌다. 내성. 뭔가 크게 잘못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죄책감.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는 영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강박감이 들 때마다 교회를 떠올리고 마음을 다져보려고 애를 썼다. 자주 보여 성사하고 정서적인 위안을 얻었다. 그러면 조금은 참을만 했다. 그러던 그가 새로 발령을 받은 해외 지사로 나가면서 모든 일이 터졌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외로움과 겹치자 포르노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에 한라산처럼 폭발했다. 그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대내려왔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면의 갈등이야. 싸우기에 하는 상대는 나 자신인 거야. 하지만 고삐가 완전히 풀린 그는 이것이 개인 인격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약물 치료를 같은 거 해야겠어. 요즘은 손가락 몇 번을 까다가면 이런 것을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부 초고속 인터넷 덕택이다. 연구팀은 젊은 남성 비험자들이 포르노를 시청하는 동안에 그들의 뇌를 촬영했다. 예상대로 영상에서는 도파민 회로가 빠르게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끄고 평범한 비디오를 틀었을 때는 뇌 신경회로 활성이 평소기로 돌아갔다. 연구팀은 다음 시험자를 또 해보니까 역시 이 광적으로 클리어한 것은 나치 여자 사진이었다. 또 비시험자들에게 크게 흥분시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온 정신을 빼앗겨서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모든 관찰 결과를 종합한 연구팀은 강박적인 성행동이 급증하는 이유가 인터넷 음란 콘텐츠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중부터 이게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중독이 원인이 된다면 더더욱 세상에는 담배와 술에 중독되는 사람이 헤로인 중독보다도 월등히 더 많다. 헤로인의 중독성이 훨씬 높은데도 말이다. 그것은 담배와 술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배와 술이 그래서 쉬운 것부터 도파민형 이렇게 술과 담배 도파민 회로는 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독려하도록 진화해왔다. 인간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자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지식과 양육을 위한 모든 활동은 체내의 다량의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다량의 도파민 분비라는 생사의 기로에선 지금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결정적인 신호다. 쉴 곳을 마련해서 음식을 찾아서 아이들을 보호해서 평범한 인간에게 도파민 회로를 이보다 더 세차게 흔들어 깨우는 사안은 없다.
세상에 이보다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중독자에게는 그 모두도 약이 먼저다. 일도 또 가족도 다 필요 없다. 세상에 정말이 제정신이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은 그의 뇌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누군가 레스토랑 식사권과 10억 원짜리 수표 중에 하나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무리 그 레스토랑이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라도 말이다. 그러나 집세와 약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답이 명확한 선택지 사이에서도 중독자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중독자는 도파민 수치를 더 높이 끌어올리는 쪽으로 택한다. 특히 코카인이 유발하는 이상 행복감 효과는 최고다. 비견들은 대상이 없을 정도다. 그런 코카인을 선택하는 것이 욕망의 수호자 도파민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결과가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 문제이지만 욕망을 취사 선택에서 예후로 발달시키려면 기대가 실제 즐거움으로 바뀌는 과정이 말처럼 쉽지만 않다. 구매자 후 후회를 생각해보자. 마구 지른 뒤에 후회를 하는 심리를 그는 관용은 어구다.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 흔히 사람들은 물건을 잘못 골랐거나 과소비를 했거나 도파민이나 이빨림에 너무 쉽게 넘어간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사실 구매자의 후회는 욕망회로가 약속을 어긴 전형적인 사례다. 욕망회로는 분명히 말했다. 비싼 차를 사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런데 이런걸 슈퍼카 주인이 되어도 기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좋은 기분도 오래가지 않았다. 이렇듯이 욕망의 회로 구매를 고민할 때 우리 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어서 흥분과 기대감을 조성한다. 그러다가 소유 효과가 충족되면 청성의 내부 공간을 둥둥 돌아다니던 꿈의 상품은 지상의 개인 공간으로 추락한다. 도파민이 지배하는 환상 속에서 미리 세상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 세계로 뚝 떨어지는 것이다. 이때의 현실 경험이 도파민 각성 효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경우 구매자의 후회는 홍수처럼 밀려온다. 반면에 만약에 당신이 현명한 소비를 했다가 그러면 현상에서도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클 것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선사하는 스릴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기대감을 오히려 더 부풀려줄 품목을 질러버림으로써 구매자의 후회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정리하면은 구매자의 후회를 피해갈 해결책으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도파민이 부족이는 것보다도 물건을 더 구매한다. 둘째, 도파민이 게임을 무시하고 최대한 절약한다. 셋째, 도파민이 주도하는 욕망을 취사 선택해서 현재 지형적인 화학물질이 주도하는 예후로 발전시키는 분별력을 기른다. 어느 누구도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것이 손에 넣었을 때도 반드시 내 마음에 쏙 들 거라고 100%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중독성이 있는 약물은 마치 미사일처럼 욕망회로를 강타해서 뇌 속에서 화학적인 대폭발을 일으킨다.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연계는 약물에 비할 대상이 없다. 세계 최고 산의 진미도 뜨거운 섹스도 약물을 따라잡지 못한다. 국립연구소에서 표현한데 약물이 욕망회로를 탈취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보상 효과만 약물 쪽이 어마어마하게 더 클 뿐 건드려지는 것은 회로는 자연적인 자극과 약물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까 알게 자연적인 자극적인 음식이나 섹스에 중독된 상대는 약물 중독과 공통점이 많다. 약물 중독이나 섹스 중독이나 음식 중독이나 눈 깜빡임 한 번에 풀려버린 마법처라. 여자 얼굴에 대해서 아파트에 다다를 점인 그녀와의 잠자리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도파민이 욕망을 불을 대상은 우리는 중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어째서냐고? 생전에 유익한 무언가가 출현해서 알려주는 생체 경보 시스템들 중에서 도파민이 가장 집사고 임금하기 때문이다. 도파민 덕분에 우리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도파민은 몸뚱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원하게 만든다. 나중에 마음이 변한다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것은 도파민이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도파민은 매일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는 노파와 같다. 창고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의 화장지가 있지만
노파는 개의치 않는다. 노파민은 아무리 서둘러도 부족한 게 바로 화장치다. 도파민도 똑같아. 도파민이 노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파민의 집착 대상은 화장지가 아니라 생존에 유리해 보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생존의 대화 중에 일부러 상대방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람의 이름을 외우는 요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기억이란 곧잘 흐려지기 마련이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처럼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잊는 사람은 없다. 또 파티에서 시시거리는 사람의 이름은 대면 사람의 이름보다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제한할 자리가 있으니 약속을 잡자던 신서 이름도 마찬가지. 특히 구직자에게 이 이름이 장거리처럼 튀어나올 정도로 깊이 각인될 것이다. 동물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컷쥐는 미로 반대면서 매혹적이면서도 자신에게 호의적인 암컷이 기다리고 있을 때 출구로 나가는 길을 더 잘 기억해낸다. 그런데 때때로 이 집중력이 초인적으로 발휘되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일에 저도 모르게 온 정신을 쏟기도 한다. 거기부터 구경 비릿다 권총으로 위협하는 강도에게 탈탈 털리고 살아남은 한 남성이 그런 사례다. 범인의 특징을 진술해 달라는 요청에 그가 말했다.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총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